주전 선수 5명이 결장한 경기에서 손흥민이 거의 혼자서 음악을 연주하고 드럼을 치며 거의 5골을 넣을 뻔한 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많은 영국 매체들이 세계 최고의 골 결정력을 가진 손흥민을 칭찬했지만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토트넘이 1대2로 역전패하고 손흥민이 오프사이드로 3골을 넣은 후에는 그들이 한 말을 잊은 듯 손흥민을 조롱하며 오프사이드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며 팬들 사이에 많은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하이라이트만 보고 판단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며 손흥민이 오프사이드 상황에서 클로즈업되어 모든 잘못이 그에게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의 오프사이드 3번이 그의 잘못이 아니라 주변 선수들이 그가 만든 기회를 날려버리고 그와 연결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손흥민이 그 경기에서 5골을 넣을 수도 있었다고 분석하며 많은 팬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습니다. 그렇다면 빌라와의 경기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 손흥민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이 비디오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손흥민은 11월 27일 영국 런던의 토트넘 핫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2024 프리미어 리그 13라운드 아스톤 빌라와의 경기에서 전체 시간을 뛰었지만 토트넘은 1대2로 역전패하며 연속 3패를 기록하고 리그 5위로 떨어졌습니다. 많은 축구 팬들이 이 경기를 지켜보며 8시즌 동안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로 자리매김한 손흥민이 중요한 경기에서 3번의 실수를 했다고 비판하는 언론의 분석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BBC의 매치 오브 더 데이 프로그램은 토트넘과 아스톤 빌라의 경기를 분석하면서 손흥민의 3번의 오프사이드뿐만 아니라 잘 연결되지 않은 기회와 손흥민이 만든 기회가 골로 이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며 팬들 사이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고 있던 전반 44분경 회비에르가 왼쪽 측면을 돌파하며 공격을 조직하고 힐로부터 패스를 받아 공을 컨트롤했습니다. 이때 손흥민의 위치를 보면 손을 들고 스타트를 끊는데 회비에르가 그 타이밍에 패스를 했다면 손흥민은 오프사이드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회비에르가 주저하다가 늦게 패스를 하여 손흥민이 오프사이드에 걸렸습니다. 전문가들은 손흥민에게 정확한 타이밍에 패스를 하는 것이 A급 선수들 사이의 차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손흥민이 2번째 오프사이드 상황에서는 존슨이 이미 오프사이드 상태였기 때문에 그의 잘못이 아니며 3번째 골 상황에서는 골대에 맞고 튕겨나온 것이라 손흥민의 수비 라인 브레이킹 능력과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을 본 많은 축구 팬들은 손흥민을 비판하기보다는 손흥민에게 기회를 만들어주지 못하는 형편없는 동료들에 대한 분석에 집중해야 한다고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힐과 쿨루셉스키, 그리고 존슨은 단순히 기술이 부족하다고 답했습니다. 전반 7분경 쿨루셉스키가 로 셀소로부터 패스를 받아 힐에게 한 번에 연결하는데 이때 힐이 빠르게 지면 패스를 했다면 손흥민은 마크를 받지 않고 기회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힐은 대신 공을 하늘로 차버렸습니다. 이 기회에서 힐은 왼발로 오른쪽 골대를 겨냥해 슛을 했지만 슛의 각도와 공의 회전으로 인해 공이 골대 밖으로 나갔고 오른쪽으로 슛할 각도가 없었습니다. 슛에 관해서 말하자면 유일한 방향은 왼쪽이었지만 상대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최우수 골키퍼상을 수상한 아르헨티나의 주전 골키퍼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힐이 이러한 슛을 할 기술이 없으므로 손흥민에게 패스를 해야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왜냐하면 손흥민의 위치가 더 좋았기 때문입니다. 해설진도 힐이 슛하는 대신 패스했어야 했다고 동의하며 일부 전문가들의 분석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했습니다. 해설자 중 한 명인 제르메인 제나스는 이 상황에서 존슨이 이미 오프사이드 상태였지만 존슨이 늦게 패스를 함으로써 손흥민이 상대 골키퍼 앞까지 달려가야 공을 받을 수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손흥민의 동료들이 그의 움직임을 이해하지 못하고 패스 타이밍이 늦은 것이 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일부 팬들이 손흥민의 동료들이 일부러 패스를 하지 않고 이기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이 상황을 보면 분명히 그들은 패스를 할 충분한 기술이 없다는 것이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힐은 손흥민이 달려들고 있는 중앙 지역으로 대각선 패스를 했지만 손흥민은 이 기회를 놓쳤습니다. 이 상황을 본 일부 축구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결정을 내려야 할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힐이 손흥민이 헤딩에 대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여러 번 낮고 빠른 패스를 요구한 것처럼 높은 패스 대신 지면 패스를 해야 손흥민이 더 쉽게 골을 넣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실제 경기에서 높은 패스를 하는 것은 낮은 패스 연습이 무의미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는 손흥민이 만든 기회에서 동료들이 골을 넣지 못해 많은 팬들이 분노하는 것을 보았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전반 3분경 벤 데이비스가 손흥민에게 패스를 하고 손흥민은 두 수비수 사이로 섬세하게 한 번에 패스를 했습니다. 쿨루셉스키가 공을 되찾은 후 한 수비수를 제치고 왼발로 골키퍼를 넘기려고 슛을 했지만 공은 골대에 맞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반 71분경 손흥민은 빈 공간으로 패스를 하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존슨과 쿨루셉스키는 반대편에서 빠르게 달려오지 못해 손흥민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존슨이 맞는 타이밍에 와서 손흥민의 패스를 받았지만 존슨의 첫 터치가 조금 길어져 슛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존슨을 오른쪽 윙으로 힐을 왼쪽 윙으로 배치하고 쿨루셉스키를 손흥민과 함께 스트라이커로 두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존슨과 힐이 이 경기에서 잘하고 손흥민이 2골 이상을 넣었다면 쿨루셉스키는 오른쪽 윙 자리를 잃고 이 체계를 계속 사용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힐이 중요한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들은 이런 분석을 할 때 축구를 모르는 사람들은 토트넘에 해결책이 없다고 말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들은 또한 토트넘을 떠난 선수가 새 팀에서 더 나은 성적을 내지 못한다면 토트넘으로 돌아와야 한다는 사람들을 비판하며 그들이 선수 이적에 대해 학원 등록과 비슷하게 생각한다고 비웃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스턴 빌라가 주전 선수 절반 이상이 빠진 토트넘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준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아스턴 빌라의 우나이 에메리 감독이 손흥민이 혼자서 경기를 이끌고도 운이 따르지 않아 골을 넣지 못했기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BBC의 해설자들도 토트넘의 득점률이 슈팅 수에 비해 너무 낮고 특히 윙어들의 골 결정력과 연계 능력이 빅6에서 뛰기에는 부족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많은 팬들은 이러한 분석을 듣고 경기 중 다이어가 교체될 준비를 하는 것을 보고 채널을 돌릴까 했지만 다행히 그가 교체되지 않았고 그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뛰어난 전략가라고 칭찬했으며 이에 많은 팬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